11번이에요. 일단 당연히 아셔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렸죠. A에서의 우극한, 그 다음 A에서의 좌극한, 그 다음에 A에서의 함수값. 이 세 개를 이용한 관계식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용하는 게 국룰이라 그랬죠? 그쵸? 얘는 국어로 대놓고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준 것보다 그냥 얘는 연속성에 대한 표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거에 대한 해석이 조금 편해요. 그럼 생각을 해봐. 얜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이죠. 왜냐면 함수값에다가 2를 더해야 같아지는 거잖아요. 집중하시고. 불연속인 거죠. 맞음? 그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지금 어차피 F는 자체적으로 연속이기 때문에 G 입장에서는 2와 만나는 순간마다 불연속이 돼야 돼요. 인정?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결국 이 구간은 fx가 누구와 찢어지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와 만날 때 결국 이 함수가 바뀐다는 걸 알 수 있고 결국 그때 뭐가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불연속인 걸 아는 거죠. 그럼 생각해봐요. 얘가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와 상수함수 2개의 교점이 몇 개예요? 3개인 거잖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되고 얘 하나가 상수함수, 그 다음 얘 하나가 상수함수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해됨? 그렇기 때문에 요 놈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개형이 되는 거고 실제로 2와 마이너스 2 중간이 x축이 되는 거니까 요 놈을 토대로 기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 바깥에 있을 때는 원래 함수인 거니까 요렇게 떨어지다가 빵꾸스 뚫리고 뒤집어진 거니까 빵꾸스 뚫리고 요요요요요요요 빵꾸스 뚫리고 빵꾸스 뚫리고 올라가고 실제 교점은 0을 지나게 되는 이 개형이 gx의 개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야? 요 놈마저도 이렇게 채워져야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개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2가 되는 순간에는 함수값이 0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빵꾸가 3개 뚫려서 불연속점이 몇 개 되는 거예요? 3개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우극하는 함수값에 2를 더해야 된대. 그럼 우리가 원하는 순간은 요 놈과 요 놈밖에 없죠? 맞죠? 왜냐면 얘 우극한이 더 작으니까 안 되고 우극한이 함수값에 2를 더한 거 우극한이 함수값에 2를 더한 거 인정?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b가 누구 또는 누구예요? 0 또는 2라는 걸 알죠? 뭐가요? 뭐가요? 뭐 어떻게 위로 올라가요? 네. 이해돼? A가 누구예요? A. 일단 A는 2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A는 2고 B는 0 또는 2인데 지금 문제에서 B가 뭐가 아니래? 0이 아니라 그러니까 B는 뭐예요? 2가 되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A 더하기 B 값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지. 괜찮? B는 2의 X좌표가 2예요. 실제 구해보시면. 어차피 실근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얘가 2가 될 때잖아. 얘가 B의 실근이죠. 자, 12번이에요. 12번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틀리면 안 돼. 왜냐면 그냥 지금 함수가 대놓고 주어져 있고 부등식의 형태가 잡혀 있잖아요. x 안에 누구 들어가는지. 그러면 x-3이랑 x 플러스 6을 일단 넣어봐야죠. 그럼 이걸 넣어봐요. 그럼 누구 돼요? 얘는 내부가 사인에 6분의 파이 앞에 요놈이 개수로 붙어버리는 거니까 6분의 파이에 x가 나와버리고 빼기 누가 나와요? 2분의 파이 나오죠? 맞음? 여기에다가 얘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은? 사인에 누구 나와야 돼? 6분의 파이에 x에다가 더하기 누구예요? 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돼요? 그럼 얘는 각변환 이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얘는 그쵸? 어차피 제곱이 들어가니까 부호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결국 누가 나오는 거예요? 코사인 제곱에 6분의 파이에 누구? x 나오죠? 얘는 어떻게 돼요? 3까지는 그대로 붙고 얘 또한 부호 알바 아니고 어차피 제곱하니까
사인 제곱에다가 6분의 누구예요? 파이의 x 나오겠죠. 그럼 요 놈만 처리하면 문제가 끝난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요 놈이 0이 되는 애는 따로 빼버리고 결국 사인과 코사인이 공존하는 방부등식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풀기로 했었죠? 그렇죠. 이거는 많이 했었죠, 여러분들. 뭐가 있었냐면은 A 사인의 x는 b의 코사인 x가 된다고 쳤을 때 요 놈 처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쵸. 얘는 탄젠트 x가 누가 될 때? 그쵸. a분의 b가 되겠죠.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이해돼? 그래서 요 놈에 대한 실근을 이용하자는 게 우리 미션이었죠. 이해돼요? 그러면 결국에 요거를 여기에 그대로 가져가면 얘는 누구로 변형이 되죠? 요 놈을 1로 넘겨버리면 탄젠트 제곱에 6분의 누구? 파이에 x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분의 1보다 큰 거죠. 근데 얘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곱을 나누기 때문에 양수를 나누는 거라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는 얘가 음수를 나눈 게 돼버리면 주둥이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확인은 하셔야 돼요. 다만 뭐만 확인한 거야? 얘는 제곱이니까 부호가 이미 판별이 돼버린 거죠. 다만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건 나누는 작업을 가하실 땐 0은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가 0일 땐 따로 빼주셔야 돼요. 근데 얘가 0이면 어떻게 돼요? 만족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안 할 리가 없죠. 요 놈이 0이면 코사인 6분의 파이 x가 만약 0이면 이 부등식 성립해 안 해? 무조건 하죠. 오케이죠. 왜냐면은 얜 0이고 얜 양수니까 당연히 양수가 더 크겠죠, 0보다. 이해됨? 그럼 그걸 토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봅시다. 결국 이거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많이 한 거지만 쉬워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미 다 알고 있을 건데 우리가 삼각 방부등식 풀 때 방부등식 풀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라 그랬었죠, 이때? 삼각 방부등식? 그래프 그려야죠. 주기성, 대칭성도 마찬가지고. 이해됨? 그럼 얘 또한 탄젠트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결국에 어떻게 돼야 돼요, 탄젠트 그래프가? 요렇게 x축, y축을 그리면 정의역이 어디까지요? 그쵸? 0부터 9면 몇 쭉이 들어가죠? 0부터 9에? 그쵸? 그럼 우리가 탄젠트 함수가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딱 얘가 9까지죠. 이해됨? 그럼 얘가 이제 9가 되는 거니까 결국 요 사이에 제곱이 3분의 1보다 큰 걸 구하시는 거니까 실제로 제곱을 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누구요? 루트 3분의 1보다 큰 부분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보다 뭐 하는 거? 작은 부분을 이용해서 이 바깥 부분을 구하시는 게 우리의 미션이죠. 그러면 각도가 지금 6분의 파이 x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실근이 누가 돼요? 1 아니에요, 1? 맞죠? 그럼 대칭성, 주기성을 이용하시면 요놈의 실근도 누가 나오느냐? 여기서 1만큼 들어가면 되죠. 근데 얘가 6이잖아. 그럼 얘 누구예요? 5겠죠? 마찬가지로 얘는 1과 한 주기 차이인 거니까 누구예요? 7 되겠네. 맞음? 그럼 지금 이 그림상에서 우리가 구하셔야 되는 게 빨간색 직선 바깥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 구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x는 1부터 어디까지? 점근선이 3이잖아요. 1, 그쵸. 2, 3이죠. 맞음? 그 다음에 5 돼요, 안 돼요? 5 되죠. 왜요? 1 왜 안 돼요? 1 되면 아, 등호가 없죠. 좋았습니다. 등호가 없으니까 누구부터요? 2부터죠. 3은요? 4는요? 3 되죠. 이거 이때 된다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3 되고 4는요? 되죠. 어차피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5는요? 안 되죠. 6은요? 7까지는 다 안 되죠. 이 내부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 다음 8 돼요, 안 돼요? 9는요? 왜 안 돼요? 되죠. 그럼 결국 여기 등호 들어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 싹 더하면 답 나오겠죠. 자, 일단 봅시다.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덩어리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일단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건 여기 마이너스 2의 x제곱 더하기 4x에 뭐 한 거? n제곱 한 게 어떻게 돼야 돼요? 2의 k제곱 형태여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요놈이 자연수가 나오겠죠. 당연하게도. 그 와중에 또 k는 당연히 자연수인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갈 수 있는 건 요놈이 2차 함수인데 정의역이 0부터 4잖아요. 그럼 이 2차 함수의 어떤 값들을 먼저 파악을 해보면 최고차항의 음수니까 뒤집어지고 대칭축이 누구예요? 1 들어가는 거고 정의역이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그쵸? 0부터 어딘지 모를 4까지 된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럼 이 2차 함수의 맥시멈은 누구예요? 1 넣으면? 2죠.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16 나오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2차 함수고 이 괄호 내부가 결국 마이너스 16부터 2까지 나온다.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어차피 우리가 x의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가로의 개수가 몇 개냐요? 근데 0부터 여기 친구까지는 2까지는 2개씩 나오지만 나머지 자연수들은 다 1개씩 나온다는 것도 어느 정도의 특이점인 거죠. 이해돼?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선 개강하는 날 다뤘었던 내용인데 아셔야 됩니다. 이거 x의 n제곱이 a라는 실근의 개수. 이때 우리 뭐 하기로 했죠? 기억나나요? 얘는 무조건 표 이용하셔야 됩니다. 표 어떤 표인지 기억나시죠? 얘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그냥 다 끝나요. 결국 a는 부호가 중요한 거고 n은 뭐가 중요해요? 홀짝이 중요하죠. 괜찮은가요? 그래서 우리가 요놈을 토대로 판단하셔야 되는 건데 한번 볼게요. 우리가 결국 이 내부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부호가 중요한 거죠. 괄호 내부는. 그리고 n은 홀짝이 중요한 건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n이 11, 12, 13이죠. 맞음?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a와 n이 있어요. n은 뭐가 중요해요? 홀수 짝수가 중요하고 a는 부호.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만약에 a가 양수고 n이 홀수예요. 그럼 몇 개예요? 하나죠. 짝수면요? 요렇게 되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요놈을 토대로 조건을 해석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n이 누구? 11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미 홀수인 게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우리는 내부가 플러스면 플러스로 나오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얘가 홀수예요. 그럼 이 내부는 무조건 뭐여야 돼요? 양수밖에 안 되죠. 왜냐면 얘가 음수가 되면 진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진수 조건에 위배될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정리해 볼게요. 요 놈이 자연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얘는 괄호하고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 있죠. 요 놈의 몇 제곱? 11제곱 되는 거죠. 얘가 누가 돼야 되는 거야? 2의 자연수 제곱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 내부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2x 제곱에 더하기 4x 있죠. 얘는 2의 누구로 생겨야 될까요? 11분의 자연수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는 건 여기서 의미하는 자연수는 1부터 11까지 아니에요? 맞죠? 그럼 뭣도 없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놈이 요렇게 있으면 실근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고 접하면 1개, 뚫고 들어가도 1개가 나오죠. 이해되나요? 왜냐면 정의역이 0부터 4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건 잘 봐야 돼요. 이 내부가 어차피 플러스만 되잖아. 그럼 0과 2 사이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일 때, 즉 11분의 11인 2의 1제곱만 1개가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2개씩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점이? 아니 x의 개수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는 결론, 우리가 원하는 개수를 라지 a라 할 때 라지 a는 1부터 10까지 총 10개는 몇 개씩 나와요? 2개씩 나오고 11만 꼭대기니까 몇 개가 추가된다? 1개가 추가된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됨? 마찬가지 논리로 하나씩 다 하시면 돼요. n이 12요. 그럼 얘는 좀 특수하죠. 왜냐면 짝수니까 2개가 가능하잖아요. 풀마가 2개 나오니까. 그럼 잘 봐야 돼요. 얘가 조금 많은데 한번 봅시다. 얘 또한 똑같은 논리죠. 근데 얘 분모가 누가 될 뿐이에요? 12가 될 뿐이잖아. 그럼 생각해 볼게요. 결국 이 구조에서는 2의
12분의 자연수여야 되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발생 가능한 자연수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양수만 따졌을 때는 어디가 돼요? 1부터? 마찬가지로? 12까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엔 또 누가 돼? 마이너스의 2의 12분의 자연수도 되지 않아요? 왜냐면 풀마가 되니까. 짝수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로 나와서 진수 조건을 만족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잘 봐요. 여기선 자연수가 어떻게 돼요? 이 자연수는 누구요? 어떻게 돼야 될까? 1부터 어디까지예요? 48까지죠. 이해되나요? 왜냐면 16이니까 2의 4제곱까지잖아. 맞아요? 그럼 12분의 모시기가 4제곱이려면 48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여기에 딱 들어갔을 때 4제곱까지 되는 거죠. 이해된? 그럼 생각해 볼게요. 자, 위에서 몇 개 나와요? 여기서? 아니지. 11개까지는 아까 말했지만 2개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1 곱하기 2에다가 마지막 12일 때만 1개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거기에다가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48개죠. 왜냐면 음수는 어떻게 하더라도 교점이 1개씩밖에 안 나오니까. 이해돼요? 그럼 이거 더하면 몇 개예요? 23에 48 더하면 몇 개죠? 71개인가? 맞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n이 누구일 때예요? n이 13일 때죠? 맞나? 그럼 n이 13일 때마저 한번 해버리면 얘는 규칙이 똑같죠. 어쨌든 간에 2에 어차피 양수만 돼요? 음수도 돼요? 양수만 되죠? 13분의 누구? 자연수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자연수가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1부터 13까지죠? 그럼 얘 또한 우리가 개수를 한번 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쵸? 12개까지는 2개씩 나오고 마지막 13개만 하나 나오는 거죠? 몇이에요? 25인가요? 25에 71 더하고 21 더하면 몇 번이죠? 4번. 그럼 답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잖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단 걸어봐야 돼. 걸어봐야 뭐 되고 안 되고가 나오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이거 뭐지 이러면 답이 없잖아. 다만 얘도 아까 제가 말로 하고 지나갔는데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유평도 똑같았죠. 로그 함수 나와요. 로그 함수가 나오면 일단 우리가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조건이 뭐예요? 진수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수 조건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물론 진수 조건은 썼을 때랑 안 썼을 때 답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제일 큰 문제는 안 쓰더라도 객관식 선지에 없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잘못 풀었는데 선지가 있는 거야. 물론 평가원은 그렇게 내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풀어버렸다가 좋다고 넘어가 버리면 죽어도 안 보이죠. 풀이도 잘못된 게 없고 진수 조건만 빼면. 근데 이게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애매할 수는 있다. 잘 안 내요. 평가원은 그렇게 잘못된 선지를 실수해서 나오는 선지를 넣지 않아요. 평가원은 웬만해서 다. 평가원 수능도 평가원이 내는 거니까. 물론 뭐 누가 정한 규칙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죠. 그러니까 막 확실하다 이건 아니지만 모르는 거니까. 이해돼? 자 봅시다. 15번이에요. 일단은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이 박스 안에 있는 조건이에요. 첫 번째, 음의 무한대부터 A까지 뭐 이 구간은 그렇다고 치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얘죠 얘? fx가 fa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일 때, 즉 모든 x에 대한 부등식일 때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f는 어디에서 최대? x는 a에서 최대죠. 맞음? 그럼 생각해봐요. 지금 박스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절대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구간이 요놈인데 이때 a가 어디까지는 만족시킨대요? 1까지 만족시킨다고 되어 있죠. 그럼 생각을 해봐요. 1까지는 요놈을 만족시키고 1 이후에는 만족시키는 거예요? 안 시키는 거예요? 안 시킨다는 얘기죠? 최대가 1인 거니까. 그러면 1일 때까지 요놈을 만족시킨다는 거니까 그 얘기가 결국 무슨 말이에요? G1과 G0은 같다는 얘기죠. 이해되나요? 그리고 1보다 커지는 순간 G0보다 커지게 된다는 게 이 부등식의 의미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놈의 함수를 전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겹치잖아요. 아니, 안 겹치고 1부터 겹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t dt로 잡고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절대값 ft 더하기 그냥 ft dt가 되는 거죠. 이해됨? 근데 생각해 볼게요. 이 내부 함수를 생각해 보면 f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되고 음수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그쵸? 얘가 양수면 2배에 ft 되고 인정? f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그쵸? 그냥 0 돼버리죠. 그럼 생각해봐요. 피적분함수가 0이라는 건 이 정적분함수는 누가 돼야 돼? 이 내부가 0이면 얘는 뭐예요? 상수함수 되겠죠? 그럼 상수함수는 등락이 없잖아. 증가도 없고 감소도 없고. 이해돼요? 그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f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최고차 함계수 누구래요? 1이잖아. 그럼 일단 이렇게 위로 뒤집어진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요놈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양수인 부분은 2배가 되는 거고 음수인 부분은 0이 되는 거고 다시 이렇게 2배가 되는 함수의 형태가 지금 이 내부 형태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이해됨? 근데 잘 봐요. 얘가 0에서 최대라는 건 지금 요놈이 지금 피적분 함수 아니에요? 근데 피적분 함수의 부호를 파악해 봤을 때 플러스고 0이고 플러스 아니에요? 그럼 적분한 함수의 도함수가 요놈이 되는 거잖아. 근데 도함수가 플러스 0 플러스를 유지한다는 건 기존의 함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증가하다가 상수함수하다가 증가하게 되는 이런 형태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됨? 근데 0일 때 최대다가 0부터 1까지도 계속 최대를 유지해야 되죠. 요 값이. 그러다가 1이 된 순간 깨지게 된다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정보를 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1이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0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적고 가셔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수학2의 근본이라고 했었죠. n차 함수 구하기. 식이 몇 개 필요해요? 그쵸. n차 함수 구하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식이 무조건 몇 개 있으면 된다? 그쵸. 관계식 n 플러스 1개 있으면 이 문제는 그냥 끝나죠. 근데 우리가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인데 최고차 함계수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그럼 문자가 몇 개 남은 거예요? 2개니까 우린 2개만 구하시면 끝나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뭘 구한 거예요 방금? 얘가 누구라고? 1이라는 걸 구한 거죠. 그래서 F1이 누구다? 0이다라는 관계식을 하나 설정을 해버린 거죠. 이해됨? 그럼 관계식 몇 개만 더 구하면 돼요? 한 개만 더 구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조건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그럼 여기서 관계식 하나 구하시면 돼. 근데 생각해봐요. G-3, G0, G2의 함수값들이 뭐래요 지금? 등차란 얘기 아니에요? 근데 G-3은 정체를 모르지만 G0과 G2는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이 함수값 자체가 뭐예요? G0이죠.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니까. 근데 G2는 여기서 1만큼 떨어진 요걸 넣은 요거가 G2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봐요. 요 파란색 곡선이나 요 곡선이 기하적으로 대칭 관계죠. 왜냐면 원래 선대칭 함수니까. 그럼 이 증가하는 개형 또한 동일한 개형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가 1만큼 떨어진 게 요 값인데 요 놈과 요 놈과 정체 모를 값이 등차래. 그럼 여기 올라가는 간격과 여기 떨어지는 간격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똑같이 이 간격이 1인 구간만 구하시면 끝나는 거죠. 이해돼요? 이 x값이 1 떨어졌으면 얘가 2 넣는 거니까 얘도 1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x값이 누구래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함수값인 거니까. 그럼 여기서 1만큼 들어온 거니 얘는 x값이 누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된 거죠. 그럼 얘 또한 마찬가지로 요 놈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f에 마이너스 2가 0이다 라는 것만 구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2차 함수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끝이죠. fx는 최고차항 1에다가 x-1, x 플러스 2 있게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 뭐 구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까지 g의 최대 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최종적인 답이 g 누구? 뭐 1이든 0이든 다 똑같죠?
다 값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요 놈 구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한 2차 함수 넣어가지고 구하시면 계산이 끝난다. 라는 거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됨?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이거를 모르게 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단점수가 있죠. 인정? 괜찮아요? 그럼 여기다 fx 대신 누구 넣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냥 계산만 때리면 끝나잖아요. 이해됨?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 넣을 거예요? x. 1 넣어야 되는 건 1 넣어도 괜찮고 마이너스 1 넣어도 괜찮죠. 상관은 없죠. 아무거나 구하시면 되니까. 어차피 얘놈이 다 0 되거나 소거되거나 이런 형태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21번이요. 20번, 22번은 안 할 거예요. 21번만 할 건데 얘는 문제가 진짜 심플하거든요. 근데 외관이 조금 화려해서 그래요. 지금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조금 눈이 있다. 업자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F랑 G가 어떤 관계예요? 이걸 먼저 봐야 돼. F랑 G가 어떤 관계예요? fx는 마이너스 3의 gx 아니에요? 이 정도는 볼 수 있죠. 개수가 지금 3배 관계잖아. 마이너스 3배.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식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잘 봐야 됩니다. 문제가 뭐라 나와 있냐면 gx는 f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ht예요. 그럼 잘 봐요. 이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하나씩 그려봅시다. 만약에 fx가 3차 함수니까 여기다 그려볼게요. 요요요요요요요요 요렇게 되잖아요. 다른 유행어가 생길 때까지 해야죠. 그럼 얘가 fx예요, 만약에. 그럼 gx는 어떻게 생겨야 돼요? 똑같은 함수가 마이너스 3이 곱해진 거니까 일단 x축 관계에다가 3분의 1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되는 게 우리가 g가 돼야 된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괜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건 어차피 교점의 개수나 실근의 개수나 똑같잖아요. 그럼 이것도 너무 많이 했지만 점 때부터 했었죠. 와우! 직선. 그리고 곡선. 의보, 위치관계. 위치, 관계. 이거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뭐예요? 뭐죠? 직선이 접선인 경우부터 의심 때려야 돼.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점근선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접선만 하면 되죠. 수학 2니까. 그럼 봅시다. 지금 x에 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g 입장에서의 접선이 언제냐가 중요하거든요. 잘 봐야 돼. 끝났어요, 이제. 요요요요요요요요 하나랑 요요요요요요요 하나를 비교해 보시면 결국 얘네 두 개가 접선 아니에요? g 입장에서. 그럼 잘 봐야 됩니다. t는 변수가 아니에요. 상수거든요. 그러면 f에다가 t를 넣었을 때 나온 함수값이 상수함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변하는 순간은 ft가 실제로 이 접선과의 교점에서 변하게 된다는 걸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지금 요놈 입장에서 교점이 변하게 되는 알파 1부터 알파 m까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됨? 왜냐면은 t가 여기 있을 때는 상수함수가 이렇게 걸리다가 여기에 첫 번째 t 걸린 순간 접선되면서 교점의 개수 변하잖아요. 그러다가 한동안 또 3, 3, 3, 3, 3, 3,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빨간색 동그라미 6개의 드래곤볼이 결국 원하는 답이 되는 거야. 그럼 m이 뭐예요? 이거 뭐예요? 6이죠? 6개의 순간이 있는 거니까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 여러분들. 잘 봐요. 이게 어메이징이거든요. F 입장에서 알파 K와 G 입장에서 알파 K를 구하시는 건데 일단 첫 번째 F에 알파는 알파인데 2K-1 즉 홀수 번째 알파를 넣으면 무조건 뭐예요? 잘 봐야 돼요. 어차피 극대극소의 X좌표가 1과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이거 미분해서 0 되는 순간 찾으면? 그러면 1 넣었을 때 누구예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요? 이렇게 되죠. 그럼 잘 봐야 돼요.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값들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홀수 번째, 물론 얘 때문에 완전히 홀수 번째는 안 되겠구나. 홀수 번째를 하지 말고
이 아래에 있는 친구들. 이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G, 알파 K가 F 알파 K부터 할까요? 요 마이너스 2에 해당되는 G, F 하기로 했는데 또 G라 해버리네. 심신미약이라 그렇습니다. F. 알파 K는 다 뭐예요, 함수값이? 마이너스 2죠. 왜냐면 F 입장에서 마이너스 2에 걸리는 거니까 요놈 함수값을 넣으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요. 근데 동시에 G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3분의 2. 그쵸.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2면 G는 마이너스 3분의 2여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3분의 2 되죠?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요놈 해볼까요? 위에 놈? 하나, 둘, 셋. 요놈 2에 해당되는 친구들을 한번 언급해보면 F의 함수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얘는 반대로? 얘는 2죠. 마찬가지 논리로 G에 대한 함수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시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어쨌든 F와 G의 합 아니에요? 그럼 합을 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더해서. 에? 3분의 4죠. 절대값 떼야 되니까. 어쨌든 얘도 3분의 4, 얘도 3분의 4 아니에요? 그럼 최종적인 답을 구하실 때 3분의 4가 몇 개 나온다는 거예요? 6개죠. m이 6이니까 이해돼요? 끝이에요. 그럼 이게 답이 8이라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좀만 하면 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그냥 외관에 쫄아가지고 와씨 하면 그냥 난리 나는 거죠. 이런 거 틀린 게 얼마나 아까워. 28번 어때요? 28번은 솔직히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좀 뻔해 보일 수도 있고 계산은 좀 귀찮아요. 근데 한번 봅시다. 이거 제가 이제 미적분할 때 진짜 많이 한 얘기인데 X좌표가 함수로 주어진 거예요. X좌표가 함수로 주어지면 우리 이때 뭐 하기로 했었나요? 그쵸? X좌표가 함수로 주어지면 이때 우리는 항등식 이용하기로 했었죠. 항등식 이용하기. 다만 이제 항등식 이용하실 때 그냥 막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항등식은 어떤 형태가 된다? 합성함수가 거의 95% 이상이죠. 인정? 그럼 얘도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를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접하게 되는 S값이 FT고 X값이 GT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일단은 두 곡선이 접하는 거에 대한 매뉴얼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F라는 곡선과 G라는 곡선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뭐한대? 접한대. 그럼 이 두 개가 접한다라고 우리가 워딩이 나오면 이때 풀이법이 어떻게 되죠? 얘는 F와 G가 같은 거의 방정식과 F'과 G'이 같은 방정식의 공통 실근에서 접하죠. 공통 실근. 인정? 그럼 얘 볼게요. 매뉴얼이 똑같아야 돼.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요놈 두 개가 같은 거랑 미분에서 두 개가 같은 게 등식이 잡혀야 돼요. 방정식이. 그럼 그대로 같으면 뭐가 나와요?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 되죠. tx는 루트 lnx 닫고 더하기 s 되는 거죠. 이번엔 미분에서도 같아야 되잖아. 미분하면 왼쪽 누구예요? t죠? 오른쪽 미분하면 조금 귀찮긴 한데 루트 뭐 이거는 합성함수 미분인 거니까 요거에다가 x분의 1 나옵니다. 이건 그냥 미분해보시면 돼요. 그죠? 성미분까지 때려야 되니까.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지만 연립을 해야 돼. 연립. 근데 우리가 연립이 그냥 일반적인 식이 연립이 아니라 더러운 식에 대한 연립이에요. 지금 이 문제 보면 누가 봐도 더럽죠? 난잡하잖아요. 들어있는 요소가 많으니까. 지금처럼 지저분한 식에 대한 연립을 하실 때 반드시 우리가 뭘 이용하자 했었죠? 꼴을 반드시 이용하셔야 돼. 어떻게든 겹치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생각해봐요. 요놈과 요놈에 최대한 대응되도록 요 x를 요로 넘기시는 거야. 그럼 얘가 누가 돼요? t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의 ln, 루트 ln, x분의 누구? 1 되는 거죠. 맞음?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일단 이 관계식을 이용해야 되죠. 그럼 누가 봐도 이 관계식의 형태가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근데 봐봐.
우리는 S가 뭐예요? 지금 FT가 누구에 대응되는 값이에요? S가 FT죠. 그 다음에 X가 뭐예요? GT죠. 그럼 잘 봐요. 요 놈이 의미하는 건 S 곱하기 루트, 그쵸? S 곱하기 루트 ln의 X 값이 결국 4분의 1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요 형태가 언제 나오는지가 제일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럼 딱 봐도 요 S에 루트 요 놈 곱해지면 되죠. 그럼 우리가 TX 대신에 요 놈을 넣고 양변에 루트 lnx 곱해주면 이 형태가 그냥 튀어나오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돼. 보려고 해야 보이는 거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문제를 보자마자 이런 게 보이기엔 짬이 좀 많이 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인위적으로라도 이거 분명 어디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직접 구한 다음에 이 방정식을 세우라고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형태 자체가 머리에 찍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잘 봐요. 얘 대신 얘를 넣고 곱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 결과만 써볼게요. 여긴 누구만 남아야 돼요? 그치? 요 놈에 대한 건 2분의 1에다가 그쵸? 2분의 1에다가 2분의 1에 오른쪽은 누구 돼야 돼요? 그쵸? lnx에다가 더하기 s의 루트 lnx가 되는 거죠. 인정? 근데 여기서 우린 얘가 뭐래요? 그쵸? 얘가 지금 4분의 1인 거죠.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lnx가 누가 되는 거예요? 또 4분의 1이죠?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 x는 누구여야 돼요? 2에 4분의 1제곱이죠? 근데 실제로 x가 누구예요? 그쵸? 얘는 여기서 온 거기 때문에 t 대신 누구 넣은 거? t1 넣은 거죠. 맞죠? 그럼 gt1이 요거라고 결론이 나온 거잖아. 근데 우리 뭐 구하는 거예요? ft1과 f't1 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 f가 언제 튀어나오는지만 활용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이거 써야 되겠죠. 그럼 잘 봐요.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최종 관계식은 t에 누구 곱해진 거? x가 누구예요? gt죠? 그 다음 는 루트 누가 와야 돼요? ln? gt 아이고 원은 아직 아니죠. 닫고 더하기 누구예요? ft죠. 맞음? 그럼 우리가 t 대신 t1 넣었을 때 이 g 자리가 얘로 들어가는 거죠. 맞음? 그리고 우리는 ft1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거기에 이거 항등식 미분하시면 f' 값이 구할 수 있는 식으로 변형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됨? 그 나머지는 주구장창 계산하셔가지고 구하시면 되잖아요. 별로 안 어렵죠?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지. 시작이 반이라고 이 풀이를 시작하는 게 약간 애매한 거야. 왜냐면 좀 빡빡할 수 있죠. 외관상 보면 좀 더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두 곡선이 접하는 거 너무 많이 한 거고 항등식 이용하는 건 거의 시험지마다 나오죠. 커튼콜에도 매회 거의 나올 만큼 흔한 유형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가보는 거죠. 인정? 이것만 돼도 훨씬 체감상 덜 어렵지 않나 싶은 거지. 막상 볼만하죠? 볼게요. 일단 확실한 거 뻔하죠. 얘도 뭐 구하시는 거예요? fx가 뭔지 알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fx 구하시려면 즉 n차 함수 구하려면 4차 함수니까 n차 함수 구하시려면 관계식 몇 개 필요해요? 그래, 이거는 수학2의 근본이죠. 식 몇 개? n 플러스 1개다. 구하면 그냥 끝나죠. 인정? 그럼 지금 얘 식 몇 개 필요해요? 5개인데 최고차항 나와 있으니까 4개만 구하시면 끝나죠. 그럼 잘 봐야 돼요. 가족권에서 이미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다만 이거를 조금 더 기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f1과 f'1이 둘 다 0이라는 건 뭐 한다는 얘기예요? 1에서? 접한다는 얘기죠? 이해됨? 그래서 첫 번째 관계식, 즉 가에 대한 해석은 그냥 끝나는 거고 나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죠. 실근이 자연수다 라는 거. 근데 문제는 다예요. 다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것도 뻔해. 자, 제가 이것도 많이 얘기했죠. 복잡한 함수의 미분 가능성. 얘가 미분 가능하대잖아요. 복잡한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도함수 미분 가능성. 닥치세요. 말하는 것마다 틀리고 있는데 닥치세요. 정답을 말해야죠. 오답 말하면 뭐 성대 있다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갑니다, 여러분들. 자, 볼게요. 얘는 요 놈이 미분 가능이잖아. 노테이션이 조금 힘드니까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쓰기가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위해 적는 거지. 절대값 fx를 hx라고 친다면 결국 요놈의 미분 가능성은 뭘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h'에 g가 들어간 거와 누구? g'x가 연속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봐야 돼요. h'과 g'을 비교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불연속이더라도 친구놈이 0이면 결국 연속되는 거 아니에요?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인 거니까. 맞음? 그럼 볼게요. 일단 f는 뭔지 모르니까 h'은 해석이 힘든데 g'은 알 수 있죠. 인정? 이거 미분하시면 되잖아. 자, g'x 구해보시면 몫의 미분법 해야 되죠. 3은 어차피 날아가니까 필요가 없고 2는 개수니까 바깥으로 빼시면 되고, 그럼 x분의 lnx 플러스 1 미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는 거니까 누구예요? 1이고 마이너스에 분자 미분하고 분모 미분하고 분자 곱하는 거니까 ln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음? 그러면 결국에 얘가 0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분자에서만 나오죠. 맞음? 그럼 얘가 0이라는 애는 x가 누구라는 거예요? 1이란 거죠. 1 소거되니까. 맞음? 그럼 결국에 잘 봐야 됩니다. 얘가 불연속일 수 있는 기회는 x가 누구일 때? 1일 때만 가능한 거죠. 게다가 지금 어차피 도함수를 구한 김에 요놈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 요놈의 부호는 누가 정해요? 마이너스 lnx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나머지는 뭐 2에다가 제곱이니까 양수잖아요. 그러면 얘는 감소하는 형태죠, 그래프가. 맞아? 그러면 원래 도함수의 부호가 어디에서 어디로 변하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수 조건이 있으니까 어차피 양의 실수만 정의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함수가 어떻게 되느냐? 싸라라라란 딴 따라다라단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됨? 게다가 요놈 x값 누구예요? 1. y값 누구예요? 3인가요? 5죠. 맞음? 그럼 생각해 볼게요. 결국에 요 내부에 들어가는 g는 5보단 작거나 같아야 돼. 인정? 그러면 케이스가 둘 중에 하나예요. 잘 봐야 돼요. 얘가 불연속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 내부에 있는 fgx가 무조건 양수일 수도 있죠. 이해됨? 그리고 또 뭐가 가능해요? 5에서 뾰족점이 되는 것까지는 가능하죠. 이해됨?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f에 5 넣은 게 누군 거? 0이면 되죠. 그럼 뾰족점 되니까. 이해됨? 네. 그리고 또 뭐가 돼요? 그냥 fx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왜냐면 이러면 절대값이 영향을 아예 안 주잖아. 그럼 애초에 그냥 미분 가능되겠죠. 이해됨? 근데 생각해봐요. 지금 fx를 특정하는 게 아니라 문제 그 박스 하단에 보시면 f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일 때? n개일 때죠. 근데 우리는 s 몇과 몇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n이 2인 거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fx가 x축을 몇 번 통과해야 돼요? 2번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fx는 0의 실근이 2개인 거니까 n이 2면. 이해됨? 근데 fx가 몇 차 함수예요? 4차 함수고 이미 어디를 지나는 걸 알아? 1을 지나는 걸 알죠? 1에서 접하니까. 이해돼요? 이거 말고 실근을 몇 개 가져야 돼? 하나 더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뭐여야 돼요? 요렇게 되는 게 제일 작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S2에 뭐 구하시는 최소값이 지금 SN이잖아. 그러면 어차피 실근은 자연수여야 되니까 제일 작은 실근이 하나 더 추가가 되려면 얘가 2면 되죠. 이해됨?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S2는 누가 되는 거예요? 3 되는 거예요. 실근이 1과 2밖에 없잖아.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n이 누구예요? 3이에요. 그러면 fx가 x축을 몇 번 통과한다는 거예요? 3번 통과한다는 거죠. 그럼 얘는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잘 봐야 됩니다. 일단 1에서 접하는 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또 3개를 만나야 되는 거니까 이런 느낌스가 돼야 돼. 인정? 근데 얘는 1이에요. 맞죠? 얘는 누구예요? 5까지는 되죠. 왜냐면 f가 5일 때 0이면 요놈이 짬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미분 가능이 나와버리잖아. 얘가 0이니까 불연속이어도 0이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실근도 자연수인데 다 더한 게 최소가 나오려면 얘는 누구여야 돼요? 6이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의문은 6일 때도 뾰족점 되는 거 아니냐. 맞죠? 5도 뾰족점이고 6도 뾰족점이잖아. 절대값 시키면. 이해돼요? 네. 근데 6은 실제로 실근이어도 뾰족점이어도 상관이 없죠. 왜 그런가요? 어차피 gx는 5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맥시멈이 5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6을 뾰족점으로 갔더라도 얘가 이 내부가 6까지 도달을 못하죠. 맥시멈 5까지밖에 못 가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6이 뾰족점이어도 합성함수 입장에서는 6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됨?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S3는 1, 5, 6이라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더하면 15가 답이 되는 거야. 미적분 30번 치고는 추론의 과정도 그렇게 깊지 않고 뭔가 이제 좀 수학투스러운 게 지배적이죠. 물론 이 그래프 그리는 건 미적분이지만 얘 합성함수 미분하는 것도 미적분이고 논리 자체가 곱함수의 연속성 혹은 복잡한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누구나 해석을 했었던 유형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적분을 알아야만 푼다는 이 미분하는 방법만 아시면 끝나는 거죠. 이해된? 생각보다 뭐 별거 없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쓰면 답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해된? 네. 어차피 5 넣으면 양수니까 미분 불가능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된다는 거지 돼야만 한다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케이스가 두 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또는 그렇죠. 오 맞아?